스마트폰이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에 사용되었다면 인트로 스마트폰이 중세에 떨어지다. 중세 유럽 마녀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사람들이 질병, 기근,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을 마녀에게 돌리며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현대의 스마트폰이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이 미신과 결합되었을 때 중세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의 등장 마녀의 도구인가? 신의 선물인가? 한적한 유럽의 시골 마을.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며 한 여성이 살던 집 뒤뜰에 낯선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물건이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빛을 내뿜었고 그녀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에 손을 대며 기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빛나는 돌로 여겼지만 그녀는 곧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신비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녀로 몰린 여성 스마트폰의 두 얼굴. 증거가 된 스마트폰.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 그리고 여자가 손에 든 반짝이는 물체. 마을의 성직자는 이를 마녀의 도구라 단정했습니다. 이 도구는 악마가 준 것이다.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하늘을 찍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녹음된 목소리가 그녀가 악마와 대화하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군중의 두려움. 마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전염병과 작물 실패의 원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이 악마의 물건을 파괴하지 않으면 마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결국 여성은 마녀로 몰려 체포되었고 스마트폰은 그녀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스마트폰의 기능이 불러온 혼란. 카메라로 찍힌 장면. 여성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된 장면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마법으로 보였고 이는 그녀가 악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마법이야.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음성 녹음과 음악.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과 녹음 파일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가 악마와 대화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저장된 알람 소리조차 초자연적인 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색 기능의 사용. 여성은 스마트폰의 검색 기능을 사용해 의학 정보를 찾아 사람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이 또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병의 원인을 알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해받았습니다. 4. 성직자와 마을 사람들의 반란. 성직자는 스마트폰을 악마의 도구로 규정하며 여성의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며 빛을 발하자 군중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뭐라? 이 도구가 악마의 힘을 빌려 우리를 조종하려 한다. 결국 그녀는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함께 불길 속으로 던져졌지만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의 영주는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또 욕망의 눈이 먼 영주. 영주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탐구하며 이 도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검색 기능을 통해 전쟁 전략과 경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악용. 영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변 마을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GPS를 사용해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기술로 인한 파멸. 그러나 영주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독점하려 했고 이를 둘러싼 음모와 배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영주의 신복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탈취해 반란을 일으켰고 영주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시 주인을 잃고 어딘가에 숨겨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 내린 시험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기술이 가져온 파괴와 경고. 스마트폰이 중세 유럽에 떨어졌다는 상상은 기술이 인간 사회에 가져올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과 무지가 결합될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녀로 몰린 여성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선의로 사용하려 했지만 그녀의 의도는 왜곡되고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영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권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며 결국 몰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술이 가진 중립적 속성이 인간의 손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책임과 도덕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혼란과 파멸은 오늘날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경고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을 단순히 편리한 도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영향력과 위험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